TV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교양 그것이 알고 싶다를 진행하는 한국노사협연대 회장 송정입니다.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전반적인 입법 실태를 살펴보면 거의 80에서 90%가 규제 일변도의 법안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노인복지 분야의 견인차 역할은 장교양보험이 주도해 왔습니다. 장교양보험 13년, 2019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노인복지 시설수 79,382개, 이용자 수도 266,325명, 여기에는 장교양 재가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 재가 장교양 기관 수 16,719개를 합하면 96,101기관의 이용자 수도 근 50만 명에 가까워 명실공히 대표적인 국민 서비스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발전과는 달리 정체되어 있는 노인복지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노인복지 주택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주택은 수년째 35개로 정체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정체하는 이유는 그 성장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입니다. 노인복지 주택은 2015년 1월 이전에는 분양과 임대의 두 가지 유형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부터는 분양을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되어 그 시장은 급속도로 정체된 것입니다. 왜 국회에서는 법안을 개정해야만 했을까요? 실버타운이라는 이름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인식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로서 일반 공동주택보다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시설 운영주체인 건설회사가 노인복지 주택을 건축하여 개발 이익만을 취하고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노인복지 주택은 노인복지 시설로 분류되면서 아파트 등 다른 공동주택과는 달리 감시나 관리 감독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임대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되고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규정에 관한 규칙 제107조가 2010년 개정되면서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됨으로써 전기세 감면, 취득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제한을 받으면서도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여기에 각종 부정의 사례가 이곳저곳에서 터지면서 입소 어르신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까지 했습니다. 그 실 사례로 경기도 파주시의 L 노인복지주택은 설치는 해놓고 건설사가 운영을 포기하여 어르신들이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H 실버타운의 경우도 오너가 다른 사업에 뛰어들어 재정이 악화되면서 그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L 재벌기업이 이곳을 인수하게 되면서 회복이 되는 단계에 접어들기도 했죠. 그 밖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7월 29일 그 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제도는 폐지되고 임대만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 개정과 함께 어르신들 보호 차원에서 2015년 7월 이전에 설치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는 분양형을 유지하도록 경과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형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때 입소자 보호를 위해 입소계약 체결 후 보증금 수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보증보험 등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 합계의 50% 이상을 보증하도록 한 것이죠.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해 건설사나 입소자 모두 노인복지주택의 혜택이 줄어들면서 그 시장은 냉각되고 말았습니다. 수년째 노인복지주택 시장은 35개로 정체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수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규제 일변도의 국회에서 지난 1월 22일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 등 11명이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 법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 앞서 제기했던 노인복지주택의 문제점, 즉 분양받은 일부 노인이 이를 무자격자에게 재매매하거나 건축업자가 분양으로 소유권을 넘긴 후에 시설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 발생 등의 문제 발생으로 그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이 폐지된 점을 지적하고 임대형 노인복지주택은 보증금과 월세가 부담되어 노인들이 입소하기가 어렵고 그 사업성이 낮아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한다는 시장의 의견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균 의원은 이번 입법 발의를 통해 이 노인복지주택의 분양형을 되살려 그 사업성을 높이고 거기에 대해 노인복지주택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 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얼룩진 이 장기한보험 시장의 탈출구로 노인 주거복지 시설을 그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우리 장기왕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사업에는 진입과 그 탈출의 두 가지 길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어 노인복지 주택 시장이 발전하면서 장기왕 다음 진화하는 모델로서 우리 장기왕인들이 이 노인복지주택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김철준 기자의 코로나19 백신 투여의 방향에 대한 시장의 혼란에 대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